오늘부터 이제 지금 중학교 이제 곧 고등학교까지 선행을 나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기하고 도형에 대한 것들을 일단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수업을 진행할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 거 몇 가지만 내가 좀 얘기를 할게. 자 일단 첫 번째, 내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목적이 있어. 목적이 일단은 자 중학교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그러니까 각 학년의 2학기 때 뭘 배우냐면은 도형 그리고 확률 같은 거. 자, 요런 것들을 배운다고. 요런 것들을 배우는데, 지금 뭐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거 전체를 다 알려주고, 2학년 2학기 거 배우는 거 전체를 다 알려주고, 3학년 2학기 거 전체를 하면은 시간이 없어.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 번 해봤지만 애들 다 까먹어. 새로 다시 해야 돼, 어쨌든. 근데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나 아마 너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지금 한 3년 이상 정도 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을 다시 해야 돼, 나중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나가고 있는 건 뭐냐면은 딱 고등학교에 필요한 고등학교 과정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어쨌든 기본적인 도형의 지식이 있어야지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우리 너 같은 경우도 연립방정식이나 이런 거 할 때 도형의 부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될 때 있는데 그런 거 못 구하잖아. 1학년 때 이걸 안 배워가지고 그렇거든,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내가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는 무조건 딱 정확하게 그냥 문제 푸는데 필요한 지식을 그냥 알려주는 게 일단 큰 목적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상세하게 막 안 할 거야. 기본적으로 네가 알고 있으면은 도형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때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모두가 다 이제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고. 알겠지? 그래서 교재를 여러 번 이제 선생님이 맨날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다 요 정도, 그러니까 어렵지도 않고 금방. 여기서도 또 한 절반은 다 대수학 뭐라고 하니 함수, 방정식 이런 얘기고, 나머지 앞쪽에 한 3챕터, 3개의 챕터 정도가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형의 이제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것들을 잘 알고 나면은, 여기 있는 것들은 사실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고등학교 수학을 하는데 정말 지장이 없어. 그것은 내가 장담을 할게. 근데 물론 이 정도 여기 있는 것만 내가 다 풀었다고 해가지고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때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다, 이건 아니야. 자, 이건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야 돼. 그래서 내가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가 되면은 너가 이제 그때까지 나랑 같이 공부를 하면은 그때 수업을 다시 해줄 거야. 근데 그것은 굉장히 간단하게 딱 시험에 나올 정도로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 도형이나 확률 같은 지식이 있으면은 고등학교 가서 조금 도움이 돼. 조금. 근데 사실 거의 다 새로 배운다고 보면 되거든. 근데 연계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확률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시 확률과 통계라는 새로운 과목으로 배우게 되고, 물론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그대로 나와. 그대로 나오는데 애들이 다 처음 배우는 거라 생각해. 정말로. 조금 이렇게 뭔가 배우는 어떤 특징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것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은 지금 하지 않을 거고, 도형에서도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만, 너희들 여기 다 배웠잖아? 그런다고 이제 나중에 이때 가면 다 풀 수 있다, 이거 아니라고. 선생님이 지금 그렇게도 강의를 한번 해봤거든? 했는데 내가 보기엔 그렇게 효과가 좋은 것 같지가 않아. 얘네들 또 그 시기 가면은 또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일단은 최종적으로는 그냥 지금 느끼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네가 고등학교를 들어가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기초를 배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건 이거잖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지금은. 알았지? 무슨 소리 알겠니?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할 거고, 여기 있는 도형이 기초, 삼각형, 원까지 해가지고 총 3개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필수 개념으로 치면은 한 22가지 정도가 돼 있어. 22가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일단 설명을 해줄 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강의 한 번 할 때마다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해가지고는 한 5번 정도 수업을 통해서 여기서 딱 있는 것들을 끝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중학교 3학년 과정 들어가는 걸로 내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봅시다. 알겠지? 네. 어쨌든 이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들어가고 하면은 다시 2학기가 됐을 때 어쨌든 다시 한번 내가 이것들을 수업을 할 거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렇지? 자, 여기 제일 처음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도형의 기초 이렇게 나와 있어. 자, 도형의 기초.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가장 처음 나와 있는 게 바로 평행선이야. 자, 첫 번째. 자, 평행선은 우리 사실 얘 너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수업을 듣긴 들었어. 그치? 예전에 한번 했잖아. 비슷한 거 들었지? 그런데 우리 지금 다시 한번 이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어떤 평행선이라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위치에 대한 얘기. 자, 굳이 평행선이 아니어도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선이 있다라고 한번 계산 생각해보자. 그치? 그리고 이 두 선을 동시에 관통하는 요런 선이 하나 있다고 했을 때, 자, 우린 여기서 뭘 알 수 있지? 그때 배웠었던 거 기억나나? 동의각. 그렇지. 동의각이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가 뭐 있었지? 엇각.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나는 거 있나? 뭐가 있지? 이건 모르겠는데 막꼭지. 막꼭지가. 그렇지. 그럼 이 각각의 것들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보자. 동위각은 자, 위치가 같다는 거야. 자, 위치가 같은 각. 그치? 그게 동위각이거든? 그러면은 이 동위각은 어떤 것들을 의미하냐? 자, 여기의 동위각은 여기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만나는 교점들이, 그러니까 선과 선이 만나야지 각이라는 것이 생기잖아. 그러면 이 각을 생기는 곳을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생각을 해 본다면은 이때에 자, 딱 봤을 때 같은 위치에 있는 각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동위각이라고 한다. 이거지. 그러면은 엇각은 서로 반대의 위치에 있는 거야. 그러면은 자, 엇각은 자, 얘의 반대 위치잖아. 얘의 동위각은 어디야? 여기지. 그치? 얘의 반대 위치는 여기라고 할 수 있지, 여기.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엇각이라고 부르고, 자, 맞꼭지각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을 우리는 맞꼭지각이라고 한다. 자, 일단은 있잖아. 얘네 둘은 평행선이 아니면은 굳이 같다고 할 수 없어. 하지만 중요한 거 여기서 기억할 거야. 맞꼭지각은 무조건 같다. 요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맞꼭지각은 무조건 크기가 같다. 네, 앞장이야 그냥. 거의 동의가 엇각만 나와 있는데 그냥 적어놔. 거기다가 맞꼭지각 적어놓고 맞꼭지각 하나 그려주자. 맞꼭지각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려줘가지고 요각하고 요각을 우리는 맞꼭지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조건 크기가 같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평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자, 평행선들은 우리가 어떻게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 두 선이 이렇게 평행하다고 한다면은, 자, 이 두 선을 동시에 관통하는 하나의 직선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서부터 지금 동위각부터 해볼게. 동위각은 얘랑 얘가 바로 동위각이 되겠지. 그치? 자, 얘랑 엇각은 요각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얘네 둘은 서로 맞꼭지각이 되겠지. 자, 평행선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동위각
각각 막복지각이 모두 같다야. 요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조개객세. 그러면은 봐봐. 평행하면 동의각이 같아. 근데 이 동의각은 굳이 여기가 아니고, 자, 요런 각, 여기 있는 각이어도 상관이 없어. 여기랑 동의각은 여기가 되겠지. 그치? 얘랑 엇각은 사실 얘가 돼. 근데 사실 요런 엇각은 우리가 다루진 않아. 엇각은 요각과 요각을 엇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엇갈려 있는 상황. 그치? 요런 것들도 다 같아. 그러면은 우리 요렇게 생각해야 돼. 평행하면, 자, 평행하면 자, 얘가 조건이 되는 거지. 평행하다는 조건이 주어지면은 자, 동의각, 엇각, 막복지각이 모두 같아. 그치? 그런데 자, 만약에 동의각과 엇각이 같으면 막복지각은 어차피 무조건 같으니까 동의각과 엇각이 같으면 우리는 그것을 또 평행선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자, 이 평행선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뭐 닮음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야. 이게 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나오는 건데 조금 어려워.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각이야. 각도. 각도가 같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근데 그 각도가 같다라는 걸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뭐냐면 이 바로 평행선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행선이 되어 있을 때 이 평행선을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 근데 이 평행선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그냥 평행선? 이렇게만 나오지는 않아. 어떤 조건으로 주어지느냐. 자, 평행선의 조건 같은 것들은 평행사변형이라든가 직사각형, 정사각형 등등등 이런 조건으로 평행선을 너한테 줄 거야. 그러면 얘네가 평행하니까 엇각, 동의각, 막복지각 이런 것들이 같을 것이고 그렇게 같아지면은 우리는 그러면은 각도가 같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은 너한테 이제 말해줄 수는 없지만 나중에 문제를 보아가면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된다. 알았지? 자, 그리고 평행선과 밑에 보면은 봐봐. 평행선과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나와 있어. 요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봐. 잘 기억해야 된다. 봐봐. 어떤 평행선이 이렇게 있어. 두 개의 평행선이 있어. 평행선이 있는데, 자, 여기에 한 점과 여기에 한 점이 있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한번 내가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자, 위 평행선, 위에 있는 평행선 아무 점이나 싣고 내가 여기 C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요렇게 삼각형을 그렸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삼각형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 이 평행선의 다른 점, 여기에다가 C'이라는 점을 한번 잡아보고 이 삼각형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은 자, 삼각형 A, B, C와 삼각형 A, B, C 프라임의 면적은 어떻게 될까? 같다. 왜? 자, 삼각형의 넓이는 뭐야? 바로 밑면 밑편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렇지. 곱하기 높이. 자, 나누기 2인데 앞으로는 우리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쓰는 것들을 좀 더 편안하게 생각하게 될 거야. 자, 그럼 봐봐. 삼각형 A, B, C를 보면 밑변이 얘지. 그치? 그리고 높이는 얘일 거 아니야. 그치? 해잖아, 요거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나오겠지만, 자, A, B, C 프라임 같은 경우도 밑변이 얘니까 똑같지.
높이가 얘니까 똑같지. 그치? 평행선은 이 길이가 같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밑변과 높이가 같잖아. 그치? 밑변과 높이가 같으니까 다 같은 거야. 그래서 평행선이 주어지면 있잖아. 여기서 있잖아. 이런 삼각형이 돼도, 이런 삼각형이 돼도, 이런 삼각형이 돼도, 이런 삼각형이 돼도 다 넓이가 같아. 밑에만 두 점이 줄 것, 위에다가 아무 점이나 갖다 넣어도 무조건 이 면적이 같다라는 특징이 있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평행선 되었고, 밑에 보면 확인 1-1 이런 거 있지? 이런 것들은 꼭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으면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해야 된다. 알았지? 자, 요게 바로 오늘 평행선 첫 번째, 이게 마지막이지. 끝이야. 자, 그 다음에 뭐 나오니? 삼각형을 합치는. 그렇지, 삼각형 합동 조건. 자, 요거 있잖아. 아, 너무 중요한 거 진짜. 너무 중요해. 다 중요하다고 치면 말이지. 그런지 모르겠어. 삼각형의 합동. 삼각형의 합동은, 합동이란 게 뭐냐? 합동. 합동이다. 합동이 뭘까? 합동. 거기 안 나왔어. 합동은 뭐냐면은 두 삼각형이 똑같다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두 도형이 완전히 같다. 완전히 같다. 우리 이거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거야. 합동 배웠잖아. 그치? 완전히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딱 이게 포개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합동이라고 불렀잖아. 그치? 근데 삼각형은 합동 조건이 있어. 그 세 가지 합동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이거 지금부터 잘 기억해야 돼. 자, 첫 번째. 이거는, 자, S 합동. 두 번째. S, A, S 합동. 세 번째, A, S, A 합동. 자, 여기서 S는 변을 의미해. 그리고 A는 각도를 의미해. 각, 앵글, 각이야. S는 왜 S인지 잘 모르겠어. 스트라이프인가? 모르겠다, 나도. 뭔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은 S 합동은 뭐냐면은 저 삼각형의 합동이잖아. 삼각형의 합동. 자, 얘 같은 경우는 뭐다? 변이잖아. 그지? 세 변의 길이가 같아. 자, 두 번째. 두 변과 그 끼인 각이 같다. 봐봐. 변하고 변 사이에 각이 껴있잖아. 그래서 끼인 각이라고 그래. 끼어있는 각이라고. 알겠지? 자, 말 용어 잘 기억해. ASA는 자, 한 변과 양 끝각이 같다. 봐봐. 한 변이 있고 양 끝에 각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합동 조건이 있는데, 자, 이것은 뭐 이게 당장 너가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것저것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 사실 문제가 없어. 그래서 조금 걱정이야. 이런 것들에서 선생님 문제를 조금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좀 제공을 할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만 기다려보자. 맞지? 일단 머릿속으로 기억만 해두면 돼. 자, 세 변의 길이 같으면 어떤 두 삼각형이 있어. 어떤 두 삼각형이 있는데, 자, 여기 길이가 5고, 여기 길이가 만약 뭐 4고, 여기 길이가 뭐 한 또 3이다. 사실 이런 그림 많이 하니 3, 4, 5면은 직각삼각형이 돼야 돼. 근데 여기도 여기 길이가 4, 여기 길이가 5, 여기 길이가 3 하면 봐봐.
마주보는 대응변, 우리 대응변이라고 하잖아. 우리 똑같이 봤을 때 이 변과 이 변, 모든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지. 그러면은 이 두 삼각형은 완전히 똑같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있잖아. 삼각형은 무조건 딱 하나로 결정이 나. 그거밖에는 안 나온다는 거야. 변 세 개가 딱 너희들한테 주어졌어. 그러면은 그걸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딱 한 개밖에 없다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변과 끼인각. 봐봐. 어떤 두 변이 있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 끼인각이 있어. 그러면은 여기도 똑같이 똑같은 길이가 있고 이 각이 만약에 같다면 이 삼각형은 요 삼과 요 길이와 요 각이 같다면은 이 두 삼각형은 또 같다는 거야. 자, 중요한 것은 얘가 끼인 각이 아닌 걸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자, 두 변 이렇게 줘놓고 이 각이 같다? 이렇게 하면은 합동 아니야. 우리가 합동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마지막 한 변이면, 자, 한 변이 길이가 딱 주어져 있고 정확하게. 그리고 이 양 끝각이 똑같이 이렇게 돼 있다. 이 각과 이 각이 같고 이 각과 이 각이 같으면 또 이 두 삼각형은 합동이라는 거야. 자, 중요한 건 얘 양 끝각이 아니라 뭐 이 각이 주어지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합동이라고 할 수가 없어. 알겠지? 자, 우리가 삼각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이렇게 그림이 나와주면 좋은데 그림이 안 나와져 있으면은 너가 스스로 그려야겠지. 스스로 그려야 되는데, 자, 그릴 때는 항상 규칙이 있어. 규칙. 자, 요렇게 되고 삼각형 A, B, C라고 한다면은 자,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 돌아야 돼. 한쪽 방향으로. 그냥 지금은 간단하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고 생각해. 자, A, B, C 이렇게. 그리고 이런 꼭지점들이나 각은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 게 원칙이야. 그지? 그리고 나서 길이를 쓸 때는 요 반대편, A가 마주보고 있는 변을 우리는 이렇게 소문자 A라고 쓰는 경향이 있어. 특별히 거의 다 이렇게 써. A라고 하고, 여기는 매식은 뭐가 되겠어? B. 소문자 B. 여기는 소문자 C. 요렇게 쓰는 어떤 좀 뭐 암묵적인 룰이 있으니까 우리 요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 알겠지? 네. 자,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자, 중요한 것은 여기다가 하나를 더 써놔. 중요한 거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과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같다.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삼각형의 결정 조건과 같다라고 우리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뭐냐? 어떤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걔는 무조건 하나의 삼각형으로 결정이 된다는 소리야. 마찬가지로 어떤 두 변과 그 끼인각이 딱 주어지는 순간, 무조건 하나의 삼각형으로 결정이 난다는 소리야 또. 맞지? 그리고 마찬가지. 어떤 한 변과 그 양 끝각이 주어지면 그 또한 그냥 딱 하나의 삼각형으로 결정이 난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자, 이런 삼각형이 일반적인 합동 조건인데 특별히 직각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특별한 조건이 있어. 직각 삼각형은 뭐니? 그렇지. 한 변이 직각인 거야. 그러면은 특별한 재밌는 특징이 있어. 직각삼각형 우리가 이렇게 한 각이 직각이라고 이렇게 둘 수 있는 거잖아. 재밌는 거는 얘를 뭐 밑변, 높이 이렇게 둘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여기. 직각이 바라보고 있는 요 변을 우리는 무슨 변이라고 하냐면 빗변이라고 해. 자, 요건 용어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빗변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것을 배우겠지만 피타고라스 정리 배우면은 자, 얘랑 길이가 어떤 특정한 조건이 주어져 있어. 그것은 이제 그때 가가지고 다시 한번 배우면 돼. 그러면은 봐봐. 삼각형 같은 경우 이 직각 삼각형은 이 직각을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하니?
들어본 적 있어? 라이트앵글이라고 해. 그러니까 막 오른 각도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얘를 R이라고 쓰고 얘는 뒷변을 영어로 하이포터너스라고 해가지고 이거 H라고 써. H. 하이포터너스라는 거 뭐 그럴 거야 내가 기억해. 얘를 RH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어. 그러면 봐봐.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자, 첫 번째 R, H, A 합동했어. 자 봐봐. R 직각이야. 직각이 있고 빗변이 같아. 자 직각은 어차피 무조건 같고 그리고 H는 빗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야. 빗변의 길이가 같다. 그럼 내가 삼각형을 하나 더 그려볼게. 비슷하게. 하나 더 비슷하게. 자 얘가 직각이고 얘가 H로 같다라고 우리 가정을 하자. 일단 이 두 개는 무조건 같은 거야. 같은 다음에 A는 뭐라고 그랬어? 각. 그렇지. 나머지 한 각이 같다라고 쳐보자고. 나머지 한 각. 나머지 한 각이 같으면은 자, 이 각하고 이 각 같겠지. 이 각이 같아, 얘네들이가. 그럼 직각과 각이 같으면 나머지 하나의 각도 무조건 같겠지. 그렇지? 그럼 세 개의 각이 무조건 똑같아. 그럼 이건 나중에 이제 닮음이 되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은 상황인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합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RHA 합동이란 게 존재한다. 직각삼각형에만 존재해. 자, 두 번째는 RHS 합동이야. 마찬가지로 직각과 H, 빗변의 길이는 같아. 그런데 나머지 한 이변과 이변이 같거나 이변과 이변이 같다는 거야. 그럼 봐봐. 이것은 나중에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나오는데 자 여기를 내가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하고 빗변을 만약 C라고 한다면은 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라 요런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이 하게 돼 있어. 자 요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나중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런데 봐봐. 자, H가 같고 B가 같아. 자 A가 같고 H가 같고 B가 같으면은 빗변의 길이가 같고 A가 같은 거야. 그지? 요거 두 개가 같으면 얘는 무조건 같겠지. 그지? 그러면은 A, B, C 모두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럼 이건 뭐야? SSS 합동과 같아. 그래서 직각 삼각형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알겠니? 네. 자, 기억해봅시다. 다음 문장. 자, 2등변 삼각형과 오늘 다각형의 내가 이 챕터 4까지만 할게. 네. 2등변 삼각형. 자, 2등변 삼각형은 조금 그냥 암기만 하면 돼. 외울 것만 있으면 돼. 자, 3. 2등변 삼각형. 자, 2등변 삼각형은 뭐냐? 2등변 삼각형은 뭘까요? 배웠을걸? 그렇지.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우리는 2등변 삼각형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삼각형 A, B, C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이 변 A, B와 변 A, C가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얘를 2등변 삼각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이건 그냥 암기야. 암기.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거 봐봐.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과 아래쪽 봐볼래 한번? 아래쪽 보면 2등변 삼각형의 성질 있지? 네. 요것은 반드시 다 한번 네가 실제로 측정을 해보고 한번 해보면서 정확하게 해봐야 돼. 자, 그냥 조건 내가 여기서 다 말해줄게. 첫 번째. 얘를 우리는 A를 꼭지점이라고 해. A를 꼭지점. 그러니까 B도 꼭지점이고 C도 꼭지점이잖아. 그치? 네. 그렇지? 그래서 이것을 꼭지점 내지는 여기를 2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각 B와 각 C를 우리는 밑각이라고 한다. 그리고 변 B, C를 밑변이라고 해요.
자,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일 때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그냥 이거 기억하고 나중에 거기다가 조금 적어놔. 자, 그러면 첫 번째 꼭지각에 꼭지각에서 밑변을 내린 수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너무 정확하게 써놨지만 간단해. 위에 있는 이 꼭지점에서 꼭지각에서 밑변에다가 수선을 넣어. 수선은 뭐야? 수직선이야. 여기가 수직인 걸 우리는 수선이라고 그래. 수선을 그리면은 자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얘를 BC를 수직으로 이등분한다는 거야. 이렇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야. 요거 진짜 중요한 특징이야. 진짜 중요한 특징. 그리고 봐봐. 이제는 아까 삼각형의 그 합동 조건 한번 다 기억해보자.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과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생각해봐. 직각이지? 빗변을 같지? RH가 이미 됐지? 그런 다음에 A가 됐지. RH, S가 됐지. 그리고 여기도 사실 같은 길이니까 똑같겠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어떤 뭐겠어? 무슨 동이겠어? 그렇지, 합동이지. 얘랑 얘는 합동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또 있느냐? 자, 요 밑각 두 번째 두 밑각은 같다. 같다야. 얘랑 얘가 같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야. 같다라는 특징.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완전 중요한 거야 지금. 그런데 아까랑 거 똑같아. 자, 이등변 삼각형. 자, 이등변 삼각형이면 이게 성립하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면 꼭지각에서 밑변에 내린 수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그리고 여기도 각이 같은 거야 당연히.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면 요 놈이 되는 거고, 요 놈이 성립하면 어떤 삼각형인데, 요게 성립해. 그치? 그러면은 그것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가장 간단한 건 일단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지. 그치? 그런데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면은 요것들이 성립된다. 또한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게 아니라 두 각이 같다라고 해도 우리는 이것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잘 기억을 해 둡시다. 자, 오늘 이제 13페이지 다각형의 내각과 외각 마지막으로 할게. 공부를 이제는 해봤을 테니까 간단한 것들은 이미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삼각형 세 내각이 하면 될 거야? 360도. 네. 180도. 180도. 그치? 사각형의 내각이 합은? X 360도. 그렇지? 이거 외우고 있어야지. 자, 삼각형, 아니, 잠시만. 정신이 없었어요. 삼각형의 내각 180도, 사각형의 내각 360도. 자, 이건 우리 다 알고 있는 거고, 자, 내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요 안쪽에 있는 거, 그렇지? 네. 얘네들을 우리를 내각이라고 불러, 그렇지? 이 내각은 어떤 삼각형이든 어떤 사각형이든 다 180도고 360도고 그럴 거야. 그치?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잘 기억을 해. 그러면 봅시다. 얘가 지금부터 외각이라고 한번 볼게요. 외각. 자, 외각은 뭐냐면은 자, 삼각형의 이 변을 쭉 늘려. 쭉 늘리면 반대쪽에도 각이 하나 생기지? 네. 바깥쪽에. 이 각을 우리는 외각이라고 불러.
그러면은 한 꼭지점에서 외곽은 몇 개가 나올까? 한 꼭지점에서 한 개. 아니지. 봐봐. 이렇게 내려주겠죠. 아, 요것도 외곽이 되겠지. 네. 근데 외곽은 딱 봐도 무슨 가? 맞꼭지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각이나 이각이랑 같겠지. 그러니까 어떤 데서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어. 자, 우리가 외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딱 요거 하나야. 모든 다각형의 외곽의 합은 360도다. 자, 요게 가장 중요해. 요것만 외우고 있으면 돼. 모든 다각형의 외곽의 합은 360도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봐봐. 정오각형에서 한 각도가 몇일까? 한 내각은 몇 도일까? 정오각형에서 정오각형이 정육각형에서 한 내각의 각도는 몇 도일까? 저 오각형이요? 오각형, 정육각형. 자, 모르겠지. 그때 요것을 이용하는 거야.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고. 사각형에서 한번 외곽을 한번 선생님이 그려볼게. 네. 자, 이것을 정사각형이라고, 직사각형이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했을 때 요것도 직각이고, 요것도 직각이고, 요것도 직각이고, 요것도 직각이지. 네. 그럼 내 외곽의 합이 다 몇이야? 90, 90, 90, 90이니까 9, 4, 360도라고. 그치? 그러면 이제 오각형을 한번 볼게. 잘 못 그려도 이해를 해줘. 이제 정오각형이라고 생각하자. 그럼 정오각형도 마찬가지로 외곽의 합은 몇이다가? 360도야. 그러면은 자, 요각 더하기 요각이 몇 도? 360도. 그럼 360. 여기가 지금 각도가 다 같을 거 아니야. 정오각형이니까. 네. 정오각형은 이 변과 각도가 다 똑같은 걸 정오각형이라 불러. 정육각형도 마찬가지고. 맞지? 그렇게 돼 있어 진짜로. 이해가 안 가? 아니요. 맞지? 되지? 그럼 이 각도는 하나의 각도가 몇 도겠어? 네, 하나요. 72. 그렇지, 72도. 360을 5로 나눴으니까. 네. 그럼 여기 안쪽에 얘가 평행하니까 이 안쪽에 가면 몇 도겠어? 계산은 108도. 이게 180이잖아. 네. 180에 70이면 108도잖아. 네. 그래 봐. 정오각형의 한 내각은 108도야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근데 요거를 있잖아. 봐봐. 다각형의 내각 봐요. 요 밑에 봐봐. 보면은 정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공식이 나와 있지. 자, 선생님은 이 공식을 안 외우고 있어. 왜냐면은 나중에 공식 외우고 또 더럽게 많거든. 진짜 많아. 진짜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다 외울 수가 없고 이것이 뭐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너가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볼 때는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냥 이렇게 그때그때 만들어가지고 쓰는 게 나는 훨씬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지? 네. 정N각형이니까 N개로 나누면 돼.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 정육각형을 한번 생각해보자. 정육각형이 있어, 이렇게. 정육각형의 외곽은 몇 도일까? 이거는 60도. 이거는 120도. 그래서 정육각형의 내각은 120도야. 쉽지? 네. 이렇게 우리가 좀 간단하게 외울 수 있으니까. 자, 중요한 것은 요거야. 나중에 뭐 대각선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기는 나오지만 그것은 일단은 뭐 내가 굳이 선생님이 뭐 외우거나 그래야 될 필요 없어. 그건 나중에 이제 외우면 되고, 중요한 거 여기서 요거 잘 기억하자. 내각, 외곽, 어차피 삼각형의 내각이 180도다, 사각형의 내각의 합이 160도다. 이것은 그냥 너무 당연한 거 많이 나오잖아. 그리고 이것은 뭐 사실 외우고 말고도 없이 너희 머릿속에 이미 다 박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생각할 필요 없지만 어떤 정오각형이라든가 정육각형 같은 거 나왔을 때는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될 거, 모든 다각형의 외곽의 합이 360도다.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다 유추해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야. 나중 되면은 정오각형, 정육각형의 내각은 그냥 외우게 돼. 108도, 120도. 이것도 그냥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고 13페이지에 있는 것들 있잖아. 밑에 있는 거 설명하고 그리고 확인까지
꼭 한번 문제 풀어보고 잘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은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자. 알았지? 자, 여기 지금 이따 공부하는 방식을 알려줄게.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지만 다시 들어가가지고 처음부터 다 읽어야 돼. 글자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읽어보고 중간에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문제가 안 풀리거나 그럴 때는 와가지고 해결하고 끝내거나. 이거는 지금 너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거나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기억에 남기가 되게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알았지? 나중에 이제 문제 같은 경우들은 선생님이 좀 만들어지는 대로 조금 이렇게 너한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할게. 알았지?